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매해가지고 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치아에 금이 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씹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봤더니 분명히 눈에 보이는 금이 쫙 가 있는 경우. 치아 실금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평소의 습관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상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세균, 그리고 두 번째는 힘. 굳이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씹는 힘은 몇 킬로? 100kg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을 맨날 받아내는 치아에 당연히 금이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세균보다는, 즉 충치보다는 이런 힘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조금 더 빈도가 높은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식단 자체가 많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아니면은 음식을 꽉꽉 씹어 먹는 습관, 혹은 치아를 다물거나 이갈이를 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치아에 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금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 뭘 씹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시립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해주는 남자들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 그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조금 이골이 나셨을 텐데, 그림에서 바깥층의 제일 보호막층은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즉 금이 이 부분에만, 범랑질에만 국한해서 생기게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 예민한 조직인 상아질까지 들어가게 되면 증상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씹을 때마다 혹은 찬 거를 드실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아에 금이 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범랑질, 제일 바깥층에만 금이 가 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금이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범랑질 쪽에만 금이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치아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고 질긴 음식만 피하면서 식습관 개선을 해주시고 굳이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상아질까지 금이 가서 증상이 있는 경우. 저도 사실 왼쪽 아래에 지금 거의 반년째 증상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상아질에 금이 가고 뭐 증상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떨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을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이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즉 밥 먹을 때마다 아프다. 두 번째, 증상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매해가지고 또 치료를 이제 미루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잘 때 아프다. 두 번째, 찬 거, 뜨거운 거 먹을 때 무지하게 아프다. 지난 시간 제가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비가역적 치수염이 온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 크랙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게 치아 크랙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아파가지고 분명히 갔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역적 치수염이 오면은 치료 진단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하지만 크랙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치과에 와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는데도 증상이 명확하게 특정 부위에서 재현이 잘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일관되게 재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해주고 나서는 일단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추적 관찰이 어떤 거예요? 6개월마다 와서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증상이 그대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잇몸 쪽이 상해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교합, 즉 씹히는 양상이 특정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치이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가지고 되게 미세하게 예민하게 교합 조정이라는 거를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투약을 며칠 정도 하면서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이러면은 사실은 100분 중에 50분의 이상의 케이스는요 증상이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아니면 빈도나 강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크랙을 치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치아에 있는 그 크랙을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치아에 금이 한 군데 갔으면요 보통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전체를 보호해주는 크라운 치료가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치아 크랙이 심하면 뭐 발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꼭 발치나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크라운 치료를 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95%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랙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비가역적 치수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경우라면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신경치료를 피하고 신경을 살려가지고 크라운만 씌우는 걸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반면 신경치료는커녕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뿌리 쪽에 금이 간 경우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현대기술로는요, 머리 쪽이 아무리 망가지고 크랙이 가고 엉망이 되더라도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보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뿌리 쪽에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은 크라운이 이제 그쪽까지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고 크라운을 씌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뿌리까지도 크랙이 내려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치아는 발치를 하게 되는 거죠. 크랙이라는 게 참 어려운 진료입니다. 육안으로 완벽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단을 하는 치과의사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명확한 경우는 어쨌든 필요한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크랙이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